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TV, 줄여서 재재TV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동산 개발이 중요하겠죠? 개발이 되기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특정 지역을 놓고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부동산이 향후에 앞으로 정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방향을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남인데요. 부동산의 개발을 놓고 봤을 때 강남에 대한 얘기를 사실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남이 예전에 이렇게 정말 논밭이었다가 허허 벌판이었다가 이제 강남이 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됐고 이렇게 개발 조감도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자료는 LH공사에서 발행하는 사보에 이렇게 실려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경기도 일대가 서울로 포함된 뒤에 강남 개발 조감도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사실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강북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밀집도, 결론은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강남 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우선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사실 한강 이남이었기 때문에 다리를 하나 놨어야 됐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남대교죠. 그리고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산업화에 아주 급성장을 가져온 그런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남대교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는데 이 관련된 아주 오래된 자료 LH공사에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한남대교 건설하는 모습,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사실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취약했기 때문에 토지 구획 정리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뭘까요? 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하면서 택지 개발 사업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논밭이었던 데를 개간해서 용도 지역을 바꾸겠죠. 우선 대지로 형질 변경이 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데 지하철역이라던가 이제 뭐 플랫폼을 만드는 그 지역은 뭐 상업 지역으로서 집중적으로 용도 지역을 키우고 상업 지역, 뭐 준주거 지역, 뭐 1종,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지역을 나눠서 어떤 지역은 아파트를 짓고 어떤 지역은 고층의 업무 시설들을 어떤 요렇게 만들어졌던 이게 그렇게 택지 개발했던 것들이 구역 정리가 될 텐데 사실 재정이 상당히 취약했기 때문에 이제 강남에 딱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지금 현재 강남대로가 되겠죠? 강남대로는 상업지역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 이면에는 주거지역의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용도 지역을 나눠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좀 취약했던 것들을 또 보완할 수 있던 것들이 이제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도 미리 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겠고요. 이제 개발에 대한 특히나 한남대교를 건설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 지역의 구역을 정리해서 어떤 기업체에 매각도 하는 이렇게 해서 재원 조달을 하게 되었던 게 강남의 개발의 배경이 되겠죠. 한남대교의 옛날의 모습이고요. 지금의 모습인데 애초에는 한남대교가 4차선이었다가 이렇게 12차선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한남대교로 상당히 넓어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강북에 상당히 인구 밀집도가 심각했었죠. 그런데 집을 먼저 짓고 이렇게 집과 집 사이에 도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차도 못 들어가는 동네, 그리고 너무 뭐 달동네라고 소위 속칭하는 그런 동네들이 많아졌었고, 이렇게 도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생활 여건이 좀 취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은 억제하고 강남의 개발은 촉진하기 위해서 강북에는 유흥시설이나 백화점, 시장 등의 신설이 금지가 되었었고요. 강남에서는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가졌었죠. 이렇게 해서 강남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북과 강남의 사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산 비탈길이 상당히 좀 경사도도 있는데 정말 촘촘하게 보여지는 그런 집들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차도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기반 시설이 취약했기 때문에 참 거주 만족도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을 개발해야겠다. 강북에 있는 인구를 분산해서 강 이남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강남이죠.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이제 새롭게 땅을 이제 용도 지역도 나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획 정리 사업도 해서 오늘의 강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60년대 강남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현재 강남에 이루고 있습니다. 강남 개발 계획 당시의 도로의 모습을 또 자료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개발할 때 당연히 도로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택지 개발을 통해서 이제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졌던 곳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1970년에 착공을 해서 이렇게 구획 정리 사업의 한 부분 6차 공사 구간이라 나오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60년대 강남의 모습과 개발 시작의 모습을 제가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폭파 작업도 하고 해서 평탄화 작업도 하고 강남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국민소득 규모를 제가 참고로 뽑아봤는데 이제 GDP죠. 1인당 국내 총생산 규모를 비교를 할 건데 대한민국이 달러 기준이거든요. 155달러에서 1970년에 279달러, 80년에 이렇게 조금 올랐는데 60년에서 70년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강남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다는 거죠. 1970년 11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70년대 초반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0년대는 뭐가 있었을까요? 올림픽이 있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실 60년대부터 70년대에는 우리가 살 집이 필요했었거든요. 집이 그냥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지었어야 했고, 인구가 너무 조물조물하게 붙어 있었으니까 분산을 시켰어야 됐고, 그래서 새로운 도시가 필요했고, 강남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근데 198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생활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렇게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GDP 규모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생활소득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까운 나라 일본과 비교를 해봐도 일본과 한국의 격차가 1990년대만 해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2021년에 보니까 격차가 아주 줄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4만 달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선진국의 대열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밑에 보이는 30이라는 숫자는 1인당 국내 총생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GDP 규모가 전 세계에서 30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국내 총생산, 전체 GDP, 전체 매출의 규모는 세계 10위권입니다. 10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을 하면서 13위로 지금 내려앉았지만 역시나 10위권에 세계의 경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강남의 전경을 보고 있고요. 저기 빨갛게 보이는 것이 교보타워 다 아시겠죠? 그 밑에 쪽으로는 강남역에서부터 연결되는 강남대로고요.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부흥을 이뤘기 때문에 고층 건물들이 강남대로에 빽빽하게 놓여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GDP를 왜 거론을 했냐면요. 우리는 처음에 핵심 키워드에 부동산 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개발의 전과 후의 모습의 강남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의 개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다시 그러면 핵심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 부동산 개발 전과 후의 변화는 강남을 놓고 보면서 확연하게 체감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을 바꿔보자면 부동산은 개발이 되고 나면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일 것 같아요. 투자는 그런데 개발이
될 만한 곳,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만약에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강남처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 투자를 했다면 상당한 수익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닌 뭐 경기도권이나 뭐 지방이나 아무래도 강남보다는 그런 기대치가 조금 좀 낮은 지역에 투자가 들어갔다면 그 기대 수익률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입지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동산 향후의 개발 방향은 어떨까요? 국토부에서 2월 7일날 발표된 자료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도시 재창조가 됩니다. 베드타운에서 자족 도시로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베드타운은 뭘까요? 잠을 자는 곳이겠죠. 잠을 자고 이제 뭐 용도 지역이 확연하게 나눠지게 되면은 상업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렇게 뭐 일산부터 분당으로 연결되는 그런 신도시에서 강남 쪽으로 출근하는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뭐 김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신도시에서 사실 김포만 해도 2시간 해도 2시간 반씩 출퇴근의 시간이 소비가 되거든요.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런 베드타운에서 이제는 내가 걸어서 30분 안에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 재창조입니다. 예전에는 1960년에서 70년으로 연결이 되면서 새롭게 시작됐던 강남 개발과 새마을 운동의 그런 모토는 집이 필요했었다면 이제는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집이 필요했던 시기에서 이젠 집다운 집이 필요한 시기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이고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서 각각의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소위 말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기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정수기가 어느 순간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정수기가 집집마다 다 놓여지더니 또 그 다음에는 공기의 질을 바꾸겠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또 보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한강 조망권이 생기면서 프리미엄이 5억씩 붙게 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거실에서 보여지는 뷰에 정말 그렇게 5억 이상의 기회비용이 투자가 되는 그런 생활 수준의 향상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재창조라는 건 내 수준에 맞는 집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집이 근데 앞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50년 전에 5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그때 당시에 부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었다면 15층 아파트가 그렇게 인식이 됐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개포주공 아파트 개발 되기 전 그런 아파트가 거의 다 15층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1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서울시에서도 35층 층고 규제를 막아놨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을 뭐 1000세대건 3000세대 전부가 다 35층의 규제에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 재창조의 바람과 함께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50층에서 60층 시대가 열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63빌딩에 소풍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63빌딩만한 아파트 단지가 내 집 주변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집값이 떨어질 거다. 뭐 집값이 폭락하니까 좀 더 관망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모든 지역이 이제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될 것이다. 대신에 이렇게 내 집 옆에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업무타운이 생긴다든지 새롭게 뭐 지하철역이 뭐 예를 들어 뭐 GTX가 또 새로 연결이 된다든지 그리고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50층에서 60층의 고층에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층의 아파트 단지가 생기게 된다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저층 아파트보다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집이 진화하는 것 바람과 함께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지역들은 그 지역의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 급부상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춰서 많은 개발의 방향들이 이렇게 시선을 맞춰서 움직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위기감을 느껴서 관망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이렇게 그래도 개발은 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지나서 금리가 또 좀 다운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또 연결이 되게 될 것이거든요. 지금의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키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